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URT01 베이직이고요. 컴파일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중간에 잠깐 끊었고요. 자, 여기 이제 D4 해서 보시면은 이미지 로드.d4.png 하면 코드가 이제 D4라고 하는 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CDC 00이라고 하는 부분 드로우 함수가 00이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이걸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드로우 아까 보시면은 자료상에 온드로우가 있었죠. 이 좌표를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예를 들면 백백 좌표에 그리고 싶다. x, y 값을 100을 넣었어요. 그리고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입니다. 00 좌표가 아니라 이제 100 좌표에 그림이 그려졌죠. 디아블로 4.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JPEG도 한번 뿌려볼까요? 예, 월페이퍼라고 하는 여기 밑에 지금 이 폴더에 보시면은 어딨냐 소프트웨어 URT 01 베이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월페이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제가 일부러 작은 거 기록했고요. 보시면은 800에 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읽어다가 화면에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영양 좌표에 그려져 있고. 예, 또 이제 다른 것도 하나 그려보시면 예, 모건 보시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지하게 이제 농담 안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그래픽스 세계가 열렸다. 네. 그래픽스 오리지널 시리즈. 왜 숙제를 왜 나만 못하고 XX야. 원래 정유미죠? 아, 김유미인가? 정유미. 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또 그림을 그렸더니. 자, 이미지 버퍼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디아블로 4라고 하는 녀석은요, 아까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D4는 지금 현재 PNG입니다. 그래서 이 PNG 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툴들을 써서 보시면은 얘가 현재 30 오리지널 컬러가 32비트다. 픽셀 하나를 위해서 32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월페이퍼를 보시면은 지금 오리지널 컬러가 24비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JPEG은 24비트고 PNG의 경우에는 24가 아니라 32비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건 교수 양정현도 보시면은 24비트 JPEG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PEG이라고 하는 거는 24비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PNG는 전부 다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아이폰 게임이라든가 안드로이드 게임을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오픈젤들을 사용한 게임들은 전부 다 PNG 포맷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NG, 32비트 PNG 또는 24비트 JPEG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이미지가 24비트인데 32비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포토샵을 쓰시면 제일 편한데 이런 것들은 따로 어떤 툴들, 뭐 포토샵을 저는 써서 포토샵으로 변형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2비트를 24비트 형태로 읽어도 안 되겠고요. 24비트를 32비트를 읽게 되면 또 데이터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 예제에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아까 모건 교수 양정현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지 크기가 473에 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73에 700 그림이 473에 700인데 우리가 이 이미지 버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노셔도 되는데, 이미지 안에서 버퍼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버퍼는
현재 477 곱하기 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당 JPEG이기 때문에 3바이트가 더 곱해지죠. 그래서 3 곱하기 477 곱하기 800개의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꾸로 임의로 그래 가로가 몇 줄? 477개구나. 그래서 477 곱하기 3개 바이트 단위 RGB가 3바이트씩 있으니까 477 곱하기 3을 하면 첫 번째 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100 더하게 되면 100줄을 더 밑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 점이 바로 현재 이 P인데 여기에 RGB 3바이트가 있고요. 다음 줄이 RGB 3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 3 곱하기 477 하면 이 첫 번째 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 밑으로 100칸만큼을 내려와서 그 값들을 전부 다 0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은 앞부분에 100바이트가 0, 색깔이 0이죠. 다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바꿔가지고 그렇구나. 색깔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i는 477 곱하기 3인데 세 칸마다 RGB가 흘러가니 if 세 칸마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i가 나누기 3, i 퍼센트 3을 했는데 그게 0일 때만 pi는 0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칸씩 가게 되는데 첫 번째 RGB의 첫 번째 것만 색깔을 바꾸는 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 색깔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JPEG은 BGR로 거꾸로 되어 있어서 빨간색만 없어진 게 아니라 거꾸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JPEG은 RGB로 안 되어 있고 BG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비트를 날려버리니까 파란색 성분이 사라지고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도는 녀석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다 라고 하면 지금 i 퍼센트 나누기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인 경우다 라고 하면 이제 레드 컬러만 까만색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라 레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색깔이 전부 다 파란색하고 그린 영역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데 엔드 연산하고 i 퍼센트 3이 1인 경우만 하게 되면 블루만 남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 성분들만, 여기 까만색 아니에요. 이건 진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BGR이기 때문에 G도 0, R도 0으로 바꾸니까 색상이 파란색 성분만 남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성분만 남게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장난을 치면 되겠죠. 이렇게만 바꾸면은 잘못 바꿨네요. 1을 넣어야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성분만 쫙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스 잘 보이고 있죠. 정유미 씨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연기력이 탁월하죠. 빨간색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재밌게 한 400까지 하면 얼굴 색깔이 이제 붉은죽죽하게 바뀌겠죠. 공포 영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RGB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녀석 클래스 안에 버퍼를 건드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색깔 성분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난을 계속 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여기가 예를 들면 지금 RGB가 3 곱하기 477 가로 길이만큼 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숙제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477 곱하기 100 하고서는 여기는 3칸씩 건너뛰게 바꿨어요. i 플러스 3 그리고는 이제 RGB 하고 흘러갈 테니 i가 퍼센트 3으로 나눈 다음에 0이면 블루를 뜻합니다. 색깔이 BGR이라서 이 부분에 있는 색깔을 우리가 플로트 F 해서 0 해놓고요.
f에다가 pi를 집어넣습니다. if i %3이 1인 경우에도 이 안에다가 아유 이게 잘못 썼어요 제가 미안 플로트 f는 하고서 f 아니면 뭐 인티저를 해도 좋습니다. 인티저 s는 pi 더하기 pi 더하기 1 더하기 pi 더하기 2 해서 s를 3으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에 s만 투입해 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숙제를 하실 텐데요. 세 개의 성분을 합쳐서 평균을 취한 거죠. 여기 지금 100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한 400까지 내려와 보겠습니다. 색깔 RGB 3개를 합쳐서 이거 잘못했는데요. 한 군데만 넣지 않고 B에도 넣고 G에도 넣고 R에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색깔이 평균이 되면서 회색으로 바뀌어져 있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회색 톤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대머리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 코드 제가 뭔가 잘못 줬는데 지금 개수 카운트를 제가 잘못했죠. 네, 여기는 곱하기 3이 맞네요. 그대로 이렇게 하면 전체가 색깔이 잘못했다. 뻥났죠. 이걸 왜 계산을 제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더하기로 하고요. i에다가 30 곱해야겠습니다. 미안, 쏘리볼입니다. 여기 A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477 곱하기 800이라는 전체 이미지의 색깔이 또 실수했네. 이 간단한 걸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도 뭘 잘못했지? 어라? 지금 반만 400 정도 800이 아니네요 개수가. 여기까지만 절반 정도만 그레이 레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법론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제가 내드릴 거고요. 이 그림은 지금 끝나는 데가 700까지네요. 그래서 안 됐구나. 여기 700까지 해서 넣어주면은 전체 색깔이 전부 다 그레이 레벨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RGB 색상을 가지고 영상 처리하실 때 이와 같은 유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RGB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이런 예제들을 가지고 나중에 비전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 그래서 오픈 CV를 안 쓰고 그냥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조작하셔도 이런 C 프로그램 가지고도 오픈 CV 없이 필터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서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겠고요. 요 바뀐 예제들은 제가 다시 FTP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상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2비트는 4바이트씩 움직여야 되고 한 칸 옆으로 가기 위해서, RGB는 3바이트씩 한 칸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800개였잖아요. 800 여기 가로가 800인데 2400 24비트니까 3 곱하기 800 2400바이트를 가게 되면 한 줄이 끝나서 다음 줄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2400 내려오고, 얘의 경우에는 32비트에 512 위드 가로가 512이기 때문에 4 곱하기 512를 해서 2048만큼 가면 다음 줄로 내려옵니다. 또 2048 하고 나면 다음 줄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미지 버퍼링이라고 하는 것들, 이걸 이제 일명 이미지 버퍼링이라고 불러서 요 위에 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로 개수 곱하기 4, 32비트니까 한 다음에 세로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가 100좌표라면 X좌표가 100 곱하기 400 하는 이제 요 픽셀 하나를 우리가 색깔 정보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예제에서 다시 제가 다루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제가 한 것들 8비트 이미지다.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24비트 BGR, 아까 얘기했던 대로 JPEG은 RGB가 아니라 BGR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로가 4개, 세로가 3개인 그림이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0 좌표, 여기가 21 좌표예요. 하나 0, 1, 2, 가로는 2가 되겠고요. 하나 내려오니까 0, 1, 그래서 2 곱하기 1 좌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색깔 정보를 우리가 얻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8비트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에 있겠죠. 이 한 픽셀이 8비트라서 한 픽셀의 값은 1바이트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번째 바이트, 3번째 바이트, 4번째 바이트. 왜냐하면 하나의 픽셀이 8비트라서. 그럼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수식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Y좌표, X좌표, X좌표, Y좌표 알잖아요. 그럼 가로 4바이트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W, width, 가로의 길이를 뜻하고요. W 곱하기 Y 한 다음에 플러스 X 해주게 되면, 자, 수식으로 보시면 W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 다음에 Y는 얼마? 1이잖아요. 4 곱하기 1 더하기 X를 더하니까 X좌표 2였잖아요. 2를 더하니까 4 곱하기 1 더하기 2, 6. P6이 됩니다. 0, 1, 2, 3, 4, 5, 6.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이 픽셀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4비트 JPEG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RGB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요. 이 수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될까? 라는 문제가 생겨요. W가 몇 개예요? 한 픽셀당 3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W가 아니라 3 곱하기 W가 되어야 되겠고요. X좌표를 가리킬 때에는 이제 X가 여기 3바이트, 3바이트, 3바이트씩 가게 되니까 3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W도 3배, X도 3배를 하면 첫 번째 바이트인 레드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한 칸 더 옆으로 가면 그린이 나오고 3W, 3X 간 다음에 2칸을 가면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방금 전에 있는 이거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점이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W 가서 3 곱하기 X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나선 더하기 0 하면 레드,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레드, 그린, 블루가 등장합니다. 또 아까 보셨던 그 모건교수 예제에서는 RGB가 아니라 BGR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거가 블루, 두 번째 게 그린, 세 번째 거가 레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 예제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보여드렸으니까 뭐 똑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 J는 가로로 내려오는 거 100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W보다 작다 해서 이제 IJ가 I는 X좌표를 뜻하고 J는 Y좌표를 뜻합니다. 이쪽이 I, 이쪽이 J. 그래서 IJ에다가 이미지 W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더하기 0 R 더하기 1 G 더하기 2 블루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시스템이 RGB가 아니라 BGR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GR, 그래서 R 파트만 2호 놓고 나머지는 00을 넣어라 하니까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도 씁니다. RGB라고도 안 쓰고요.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작년 애들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가끔 보시면은 최근의 표현들에서는 RGB 또는 RGB A 이렇게도 쓰지만 레드, 그린, 블루를 이제 더 이상 256개로 표현하지 않고 더 많은 비트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얘는 8비트야. G도 8비트야. B도 8비트야 해서 R8, G8, B8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JPEG은 R8비트, G8비트, B8비트가 아니라 순서가 뒤집어져서 여기도 잘못 써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첫 번째 B가 나오고 G가 나오고
이게 중간에 8이 껴 있어서 제가 틀린 걸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BGR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B 8비트, G 8비트, R 8비트. 그래서 레드에 해당하는 게 255가 여기 들어갔고 색깔이 255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PEG은 RGB가 아니라 BGR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RGB, BGR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R8, G8, B8 그래서 중간에 8을 넣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비트 대 32비트 RGBA 대 32비트 BGRA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면요, 얘는 RGBA가 들어가 있고 중간이 다 888비트씩 되어 있고요. 얘는 BGRA입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라고 읽던 데두가 비아그라가 아니에요. B8, G8, R8, A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레드 색상, 그린 색상을 XY 좌표 있는 걸 얻으려면 얘가 4개이기 때문에 W가 이제 4를 다 곱해야 되고요. X도 4를 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0인 게 R, 더하기 1인 게 G, 더하기 2인 게 B, 더하기 3을 하면 A가 나옵니다. 쉽죠? 나중에 비전 쓸 때 여러분도 잘 쓰시고요. RGB를 뒤집어 놓으면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BGR에 나옵니다. 비아그라가 아닙니다. BG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월페이퍼는 원래 JPEG이었는데 32비트짜리를 쓰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32비트이기 때문에 RGBA나 BGRA로 문제를 건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RGB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RGB 공학이라는 게 존재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나 거의 대부분의 해외 학교들도 RGB를 따로 다루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식의 수업에서 아름아름 알고 그걸 갖다 적용을 했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보면,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MIT에는 아예 RGB 공학이라고 하는 RGB 엔지니어링 과목이 있고 거기서 5만 가지를 다 가르쳤다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RGB가 왜 그렇게까지 한 학기 수업으로 얘기할 만큼의 복잡성을 갖느냐? 실제로 되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게 RGB 자체가 완전한 선형 공간이 아니고 특수 공간 중에 하나라서 조금 복잡한데요. RGB의 어떤 특성,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형적인 2차원 공간이 있을 때, XY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매트릭스를 곱하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X에다가 T라고 하는 행렬을 곱하면 X'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형 변환을 해서 이렇게 비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틀린 공간이 바로 이 RGB 공간의 어떤 특수성들을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직관적으로 RGB라는 삼축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값이 0이 되면 빛이 다 0이니까 뭐예요? 까만색이 나와야 되겠고요. 얘네들 세 가지 색깔이 다 최고값이면 여기 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점은 하얀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는데 이게 왜 복잡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컬러라는 것은 사실 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RGB 공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선형적이지만 실제 색깔은 선형이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빨간색 10%하고 빨간색 20%를 합치면 30%가 되느냐? 현실 공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더 밝아졌고요. 우리 눈이 지각하는, 인지하는 단계에서 보면 색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더하기 2가 되질 않고 색깔이 더 밝거나 또는 더 흐리게 보일 수도 있는 우리 눈이 갖고 있는 인지 공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은 실제 공간에 있는 색깔들은 무언가를 합쳤다고 해도 이게 선형적이지 않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RGB라고 하는 색상들은 선형이 기본적으로는 아닌데 RGB 버퍼 공간은 선형적으로 낮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안에서 조심해서 따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색깔은 선형이 아니지만 그걸 찍은 다음에 이미지 버퍼 안에 있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선형 변환을 시키게 되면 얘들은 이미 선형이기 때문에
RGB 버퍼 공간 안에서는 실제 컬러는 선형이 아니지만 버퍼 안에서는 선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RGB 세 개의 축이 있잖아요. 이 축을 리니어 트랜스폼을 이상하게 시키게 되면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YUV 공간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YUV는 보통 얼굴 인식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색상을 보면 대충 좀 붉으래 죽죽, 검어 죽죽, 뭐 약간 희어 멀거타, 그런데 약간 블루 색상들이 높은 영역들을 차지하죠. 그래서 RGB 원래 삼원소에다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Y 프라임 UV라고 하는 YUV를 다시 변화를 시키면 Y 프라임 해서 루미넌스라고 불리는 밝기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Y 성분들은 밝기에 대한 것들이고 UV는 블루 값이 뭔가 투영된 거, 레드가 투영된 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RGB 색상을 Y 프라임 UV라고 하는 얼굴 인식, 그러니까 인종을 곤란할 때에도 Y 프라임 UV를 갖다가 많이 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러한 이미지 씬 안에서 사람 얼굴을 빨리 찾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쪽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얼굴에 가까운 부분만 이만큼 잘라내고 이 안에서 아다부스트 같은 기법들을 도입하면 핫피처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 쪽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고속으로 찾기 위해서는 이걸 이쪽으로 색상 정보를 이쪽으로 투영한 다음에 이 영역 안에서 이렇게 초록색의 높은 부분들 다 버려버리고 좀 붉으래 죽죽한 이 부분만 얼굴 탐색을 시작을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 숫자들, 요 세 가지를 보시면은 얘들은 선형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매트릭스 똑같이 제가 쳐놓고서 랭크 계산을 해보면은 랭크가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영이라고 하는 값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지만 얘들은 이 RGB를 이 매트릭스에 곱하고 나면 나오는 Y 프라임 UV는 독립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배우신 것들의 내용이 이럴 때 또 써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전부 다 YUV에 대한 것들을 RGB 레벨로 표현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하고 U, U는 뭐예요? 블루 프로젝션. 이쪽이 좀 파란색에 가깝고요. V는 빨간색 쪽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 그림 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색상들이 삼원색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RGB라고 하는 색깔 공간, 컬러 스페이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여기서 아셨고 아직 텍스처 매핑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텍스처 매핑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라이브러리 2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벌텍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포지션, 노멀, UV. UV는 이미지상의 가로가 U, 이미지상의 세로가 V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텍스처 매핑은 일명 UV 매핑이라도 UV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점 3개를 가지고 UV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 3개 우리가 벌텍스 만들 수 있죠. 포지션 정보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노멀 벡터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연결해서 폴리곤 하는 거, 지겹게 면치기 하는 거 제가 숙제 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 원래 여기 디아블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삼각형 안에다가 디아블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좌표는 여기가 00 좌표, 여기가 이미지는 원래 크기가 있지만 11 좌표라고 치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UV는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가로, 세로 길이가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미지의 크기로 하게 되면 숫자가 자꾸 커지니까 우리가 유니폼하게 이미지의 가로는 이미지의 가로 길이로 나누게 되면 이미지의 요 위치에 있는 가로 길이에 있는 것들을 0과 1 사이의 값들로 바꿀 수가 있겠죠.
높이 방향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맨 시작점은 UV 매핑에서도 00이라고 놓고요. 이 부분은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0과 H가 아니라 0과 1, V의 최대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U 방향 W를 넣지 않고 이걸 최대값인 U1로 넣고요. 아까 V는 1이었기 때문에 11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UV 값을 각각 00, UV 값을 이 지점엔 01, 이쪽에는 11이라고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디아블로의 패턴을 뜯어다가 삼각형 안에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의 벌텍스의 최종품입니다. 3개의 포인트, 포지션 정보 3개 FST 들어가고요. 이렇게 엮어서 면치기를 했죠. 하나의 폴리곤을 만들었습니다.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 NF, NS, NT 각각의 세 점은 노멀 벡터,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멀 벡터 3개를 대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UV를 어떻게 내가 붙일 것이냐, 00, 01, 11 하고 붙이면 디아블로의 반쪽이 이 공간 안에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텍스처 매핑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V, 노멀 N, 포지션은 여기고요. V는 UV는 바로 이러한 값들을 넣어서 매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UV 매핑 또는 텍스처 매핑이라 부르게 되겠습니다. UV는 화장품 선전할 때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얼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차단제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UV는 이게 아니라 X축이 U 하지만 값은 0과 1 사이. 그다음에 V는 높이 세로 0과 1 사이로 숫자들을 전부 다 노멀라이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 얼굴을 갖다 이렇게 붙이려겠다. 거기에 폴리곤들에 다 적절한 위치, 예를 들면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 입이 있다면 이 입의 좌표에 여기에 해당하는 UV 값들을 잘 뜯어다가 여기에 있는 안에다가 요 좌표를 갖다 붙여야 돼요. 얘를 잘못 넣게 되면 삐뚤어지는 거를 제가 이따가 최종 데모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값들을 어떻게 조작하냐가 되게 어려워서 3D 그래픽에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 회사 같은 데 보시면 그렇듯하고 맨날 앉아갖고 특수효과나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 보시면 프로그래머가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어지간한 게임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3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그램 짜봐야 프로그래머 한두 명? 그리고 디자이너들 잔뜩 앉아갖고 맨날 개고생하는 겁니다. 개노가다 라고 부르는데 먼저 누군가는 파트가 나눠집니다. 누군가는 오브젝트 디자인만 합니다. 그래서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포지션 해주고요. 노멀 벡터는 귀찮으니까 자동 생성해서 뭔가 코드 쉐이딩이나 플래시 쉐이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멀 벡터는 툴들 써서 보통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타나는 게 얘들의 외형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오브젝트 지저분해 이걸 이미지 한 장에다 쑤셔 넣으라고 하고서 이 UV 매핑 값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UV 매핑 값에 따라서 이미지를 새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빤빤한 디아블로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기괴하게 생긴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그걸 여기다 붙여서 최종적인 오브젝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소개 안 했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는 오브젝트 만드는 사람 하나, 텍스처지라는 사람 하나, 그리고 모션 만드는 사람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2D 화면만 필요하죠. 뭐 로고 같은 거 만들고 메뉴판 떼기 만드는 2D 그림만 그리는 사람 해서 한 4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모션 디자이너들은 이쪽 오브젝트 기하학적인 모형 만드는 데서 같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처 그리는 사람들은 또 3D 텍스처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2D 그림만 만드는 경우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또 따로 있기도 하죠. 그래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그림 쪽을 좀 많이 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한번 제가 기회만 되면 게임 회사에다 쳐놓고서 이래도 게임 할래? 게임 하고 싶어? 뭐 이래도 게임 만들고 싶니? 정말 그렇게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프로그래머가 100배 편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로딩 파트 오픈젤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으로 하고요.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U 텍스처라고 하는 이미지 관련된 텍스처를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름은 U 텍스처 클래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로딩하는 거, 이미지 로딩하는 거, 이미지 이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로딩이 되겠고요. 내부적으로 C 이미지 래퍼 클래스가 들어가서 이 이미지 안에 가로 세로 길이 그리고 버퍼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비트 수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비트인지 32비트인지도 이 안에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할 역할이고요. 이제 오픈GL을 위해서 오픈GL에 텍스처 정보가 들어가는 파일 핸들값, 또 GLU 인티저 또 나왔죠. VBO 만들 때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오픈GL에 인티저가 하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TID가 오픈GL의 텍스처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가 동작하는 원리를 보시면은 이 텍스처에 로딩을 하게 되면 별로 하는 일 없어요. 이미지 로드라고 하는 데에서 이 이미지 래퍼 클래스죠. 여기에서 이미지를 로딩해서 제대로 로딩이 됐는가 확인하고요. 폴스이면 리턴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BGR to RGB로 호출해서 RGB 색상이 아니라 BGR로 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RGB로 바꿉니다. 그래서 BGR 색상을 to 여기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뭐 PCX to GIF, JPEG to bitmap. 그래서 to는 실제로는 이 숫자 2이지만 발음이 T5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A를 to B로 바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GR 색상을 RGB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는 버퍼를 얻어내서 PA에다 저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버퍼링하는 예제에서 쓴 함수도 get 버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똑같은 코드예요. 이건 오픈GL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오픈GL에서 GLGen 텍스처에서 이제 텍스처를 위한 여기 GPU가 있다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텍스처 정보 저장할 거야. 그래서 파일이 들어갈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TID에다 저장을 하고요. 또 바인드 하면서 또 나왔죠. 바인드에서 이제 이거를 CPU하고 엮어.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걸 뚜껑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GL 텍스처 파라미터라고 하는 4가지 속성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마 엔비디아 카드 쓰시면서 게임 속성 바꿔보려고 엔비디아 뭔가 속성 변경하는 창 이런 거 건드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뭐 스플라인을 쓸 거냐, 큐빅을 쓸 거냐, 그 다음에 뭐 텍스처 품질은 어떻게 수정한다. 그런 필터,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아주 심하게 얘기는 안 하겠고요. 여기에도 사실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가 0에서 1 사이에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1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뭘 그려야 돼? 그림을 그리지 말고 까만색을 칠해야 되나? 아니, 또 똑같은 걸 이렇게 계속 그려. 그래서 여기 리피트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리피트를 안 쓰시게 되면 나머지 1보다 큰 영역은 까맣게 칠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 그래서 UV 값을 0, 1 사이가 아니라 0보다 큰, 1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1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가 1로 끝났어요. UV 매핑에서. 그런데 1.1이 들어오면 뭘 그리냐? 이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0.1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1.1은 여기를 그리도록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GL 리피트고요. 리니어 쓸 거냐, 선형적인 거 쓸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필터 쓸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다 4개 다 똑같은 명령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뚜껑이 지금 GPU 안에 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메모리 공간 안에 가상적인 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뚜껑을 바인드로 열어놨고요. 이 명령을 호출했고, 그리고 나서는 뭐가 들어가냐?
실질적인 이미지 버퍼, 바로 여기 PA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PA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카피하는 명령, GL 텍스처 이미지 2D라고 하는 명령에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런 표현, 이 영어 모르셔도 되겠고요. 무시. RGBA, 이거 지금 32비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A가 들어가고요. 만약 JPEG이면 얘는 BGR이 들어가야 되고 A는 빼버려야 됩니다. 이미지의 위드스, 가로 길이, 이미지의 H, 세로, 높이 정보가 들어가고, 얘들을 어떻게 또 매핑을 할 거냐, GL RGBA의 바이트 단위이고 실제 버퍼, 이미지 갭 버퍼, 바로 PA에 있는 성분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 버퍼의 내용 RGBA로 되어 있는 걸 카피해서 이 명령이 GPU 안에 있는 공간 안에다가 카피를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다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인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풀어서 뚜껑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해 주시면, TID는 뚜껑을 여는 거고 0을 대입하면 자동으로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GPU에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오래된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은, 이 오픈GL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이 GL 텍스 이미지 2D라는 함수가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오픈GL 게임을 아주 옛날,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 흘리게 하고, 엄마가 컴퓨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 책상에 가가지고 또는 엄마 책상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몰래 켜가지고 게임을 할 때, 그 옛날 게임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그 게임은 드라이버를 오픈GL을 할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X를 할 거냐라고 하는 옵션 두 개가 있던 게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다이렉트X 게임을 써보면요, 시꺼먼 화면이 나오고 현재 로딩 중입니다 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5초가 걸렸어요. 근데 드라이버를 오픈GL로 해놓고 로딩을 하시면요, 바로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30초, 40초 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여러분들이 코 올리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 오픈GL을 쓴 게임들이 초기 로딩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바로 이 펑션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요. 요새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픈GL이 성능 개선이 되면서 드라이버 쪽에서 여기서 그 병목 현상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이렉트X가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게임들이 다이렉트X 버전, 오픈GL 버전 두 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전히 뭐 다이렉트X 용으로도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엑박, 엑스박스 이런 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오픈GL이 아니라 다이렉트X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얘기라서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옛날에 어쨌든 어쩌면은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옛날 게임할 때 맞아, 다이렉트X가 속도가 빠르고 오픈GL이 좀 느렸어 라는 기억이 나실 만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이제 로딩해서 이미지 버퍼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처 핸들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어떤 형태로 로딩할 것인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로딩이라기보다는 텍스처를 어떤 형태로 활용하겠다라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GL 시작하고 사실 한 번만 불러주셔도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텍스처들을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렇게 로딩한 거, 저렇게 로딩한 거에서 다르게 품질 관리도 하기 때문에 여기 로딩 함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카피하는 부분, CPU에서 GPU로 넘기는 부분, 마지막 뚜껑 닫고 텍스처 핸들을 닫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닫고, 바인드하고 바인드 0 넣어서 닫고 계속해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 쓸 때 좀 코드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uObject 박스 만드는 코드는 여전히 벌텍스 8개, 폴리곤은 6면체니까 12개, 삼각형이 12개라 똑같이 넣어주시고, 뭐 노멀 벡터도 똑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등장을 했죠. tx의 uv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000만 넣으면은 uv가 전부 다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폴리곤은 이미지의 시작점만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면 여기는 00 UV 값이, 여기는 01, 여기는 뭐 10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이 점은 00하고 10 넣는다 치고 얘는 UV 값이 11이 들어가야 이미지가 이처럼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U 오브젝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텍스처 매핑까지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야 되고요. 면치기에 이어 이제 텍스처 입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코드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텍스처를 로딩하는 부분만 따로 여기에 MTX, 아까 뭐예요? U 텍스처에서 이미지를 로딩한 부분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박스는 그래도 야씨 몇 개 안 되니까 UV 매핑 하겠는데, 실린더는 점점점 그죠? 그래서 실린더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피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고, 이 점이 이 점이 될 거예요. 이거를 탁 붙여버렸죠. 얘를 이렇게 핀 다음에 여기는 UV 값이 00, 01, 10, 11이 되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이 간격에 맞춰서 0에서 1, 여기 잘못 썼다. 10이 되겠죠. 여기가 11이 되겠죠. 아까도 잘못 얘기했네. 그러면 U 값을 이 공간에 대해서 자동으로 개수만큼 나눠서 대입하시고, 여기는 이제 V 값 1이 돼야 되는데 이걸 n 등분해서 차곡차곡 자동으로 넣어주셔야 이미지 줄 둘레에 저 실린더 둘레에 이미지가 잘 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치기 같은 걸 제가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포지션 데이터만 만들고 노멀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텍스처도 거기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면치기를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처도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란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노가다죠. 이건 말 그대로 뭐 수업이 아니라 뭐라고 해도 노가다성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참 고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스에 들어올 때는 항상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BO 파트에서 텍스처 매핑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U 벌텍스가 이제 V하고 N, 포지션하고 노멀만 있는 게 아니라 UV가 새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포지션이 12바이트, 노멀이 12바이트, 그 다음에 UV 두 개밖에 없으니까 U 4바이트, V 4바이트라 두 개 합치면 8바이트예요. 이걸 언급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어트리뷰트, 속성 지정할 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 번째 것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VBO입니다. 벌텍스 넣는 부분. 바인드 버퍼에서 VS 뚜껑 열어주고요. 자, 이제 어트리뷰트가 0, 1, 2 해서 3개입니다. 전에는 이 세 번째 게 없이 0하고 1, 포지션하고 노멀만 넣었었는데 이제 2 UV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0, 1, 2 순서 그대로 들어갔고요. 전에 포지션이나 노멀은 3개였죠. XYZ, XYZ 3개가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UV 2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라고 들어가고요. 플로트인 거는 다 마찬가지. 펄스도 마찬가지. 사이즈 오브 U 벌텍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벌텍스 포지션은 맨 첫 번째라 옵셋이 0이었어요. 그리고 노멀은 플로트 3개인 거 벌텍스를 지나간 다음에 나오니까 3 곱하기 4 12바이트 한 다음에 나왔죠. 근데 마지막 이제 UV 값은 얼마예요? 벌텍스 3개, XYZ 3개, 노멀 3개, 6개죠. 6개의 플로트를 지나가니까 6 곱하기 4, 플로트는 4바이트라 그래서 24 한 다음에 들어가. 여기에 이제 8바이트 U하고 V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8바이트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GPU가 24 다음 24까지는 앞에 두 개 12바이트 12바이트 통과했는데 24 다음에 왜 오픈GL은 뒤에 8바이트가 있는지 알게 될까요? 여기 바로 개수가 두 개라고 써놔서 그래요. 플로트가 두 개 있어. 그래서 오픈GL 쪽에서는 8바이트만 자동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포지션 들어갔고요.
포지션 들어갔고 노멀 들어갔고 이제 세 번째 제로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2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2예요. 이 부분에 텍스처 UV 값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바이트인 이유 포지션하고 노멀 6개이기 때문에 거기다 4 곱하니까 사이즈 오브 플로트는 4바이트니까 24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끝내고서 드로잉 하는 데까지 끝내고 나서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도 또 코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U 텍스처는 이제 TID라고 하는 GPU 안에 텍스처 핸들 값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불러줘야 됩니다. 현재 만약 텍스처가 사용을 할 거라면 GL Enable 텍스처 2D 텍스처를 나는 지금부터 사용을 할 거고 바인드 텍스처에서 저쪽 GPU에 있는 뚜껑을 열어줍니다. TID에 있고요. 이 P 커런트 텍스처는 아까 앞에서 제가 썼던 이 부분이죠. MTX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컨트롤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로딩한 것들을 제가 P 커런트 텍스처라고 하는 포인터에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로잉 할 때는 나는 지금부터 텍스처 쓸 거야 라고 텍스처의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면 텍스처의 뚜껑을 닫아요. Disable 텍스처 2D 이제 끝났고 바인드 텍스처 뚜껑 닫아야 되니까 0 대입한 겁니다. 여기는 뚜껑 열어야 되니까 TID 넣고요. 그래서 텍스처를 쓸 때 뚜껑을 열어주고 마지막에 뚜껑 닫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있던 폴리곤 그리는 함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없었고 요것만 있었죠. 그러면 솔리드로 그릴 텐데 솔리드로 나는 하나의 컬러로 디퓨즈, 앰비언트, 스페큘러만 가지고 정육면체를 그릴 거야. 원기둥을 그릴 거야 했는데 이걸 그리기 전 단계에서 텍스처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오픈젤은 텍스처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텍스처를 여기다 배치해야겠구나 하고서 자동으로 텍스처를 그리고 텍스처 끝난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제 그대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 하겠습니다.